그럼 첫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연말이나 연초는 잘 보냈습니까? 예, 1월 1일부터 또 저희는 또 새로운 과정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간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은 간단하게 이제 과목 소개하고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자, 저희 수업 과목 어떤 과목인지 알고 오신 분? 맞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이죠. 자, 저희 과목은요. 부동산 공시법이고요.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시법을 강의할 주성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과정에서 이제 공시법에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새로 오신 분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해서 이제 여쭤보면요. 공시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한번 들어본 적 있다. 공부를 해본 적 있다. 또는 친구들이 이런 공시법은 이런 과목이다라고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왔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네, 제대로 듣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공시법은요, 등기 지적에 관한 법이다 정도만 듣고 오시면 정말 다행인데, 요런 분도 있다고요. 공시법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찍는 과목이다. 또는 그냥 때려 외우는 과목이다. 찍거나 때려 외워서 우리는 목표가 50점, 60점 간신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요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상한 소문만 듣고 오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공시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거나 또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학원이나 강사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걸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공시법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법은요, 이제 학원에서 정해준 스케줄, 그리고 강사들이 하는 대로 따라만 오시면 고득점입니다. 고득점 받아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과목이란 겁니다. 공시법은 그런 아름다운 과목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년만 하시면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예. 근데 아직까지 처음 오신 분들은 네가 뭔데? 라고 하는 이런 표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믿고 따라 니를 어떻게 믿노? 라고 하시는 분인데, 예, 여러분들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다면요, 예, 저는 79년생이고요, 부산 출생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혈액형은 O형이고요. 혈액형 O형이고요. 자, 그리고 저는 성격이 MBTI 보면 ENFP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79년생이기도 하고 혈액형도 O형이고 요런 성격 MBTI 유형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요, 생긴 것도 O형처럼 동글동글합니다. 모나거나 뾰족뾰족해서 불친절을 하거나 각 세우지 않고요. 저는 성격이 둥근 편이에요. 자, 성격은 둥글고요. 그리고 친절까지 합니다. 안 친절해 보입니까?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O형이기 때문에 O형은 뭡니까? 조금 다혈질이라고 하죠. 자, 다혈질이고 여러분 또 전문들은 급발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 확 밟거나 갑자기 엑셀 밟아가지고 막 목소리 커지거나 막 말이 빨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성격은 저를 둥글거나 친절하거나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요. 예, 저는 강사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당연하다 생각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교수님, 강사님, 선생님, 저요 공부를 했는데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럼 처음부터 왜 무엇을 봐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지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오셔가지고 제가 절대 뭐라 하거나 깨물지 않습니다. 오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수업 중에 막 갑자기 칠판을 탕탕탕 친다거나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는요, 중요한 부분인데 저기서 누군가가 자고 있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를 못 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말도 빨라지고 탕탕탕 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아 정말 저거 또 수업 시간에 고함 지르고 있구만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 목소리가 커지면 이제 색연 필기구를 빨간색 또는 형광펜을 잡아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체크하시고 별표하시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임을 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수업 중에 진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눈치도 빨라요. 아유, 눈치 없는 것 같습니까? 눈치 되게 빨라요. 저는 촉도 빠르고요. 그래서 사람도 잘 알아보고 딱 분위기 파악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아 요거 진짜 모르겠다 너무 멍두멍두하게 있으면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 아 저거 하는 거 또 한다라고 싶으면 아 요거 넘어가겠구나 빨리빨리 넘어가서 또 새로운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를 주세요.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질문하게 되면 질문할 때 안다 모른다 요 표시 조금만 뭐만 움찔움찔해도 저는 진도를 나가거나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요것도 아주 강사에 적합한 성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취미는요 별거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활동적이긴 하지만 저는 정적인 걸 좋아해요. 동적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뭐 영화 보거나 독서하거나 뉴스 찾아보는 거, 사건 사고 찾아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화, 소설 그리고 뉴스 속에 있는 사건 사고를 어디에서 예 맞아요. 요거를 대법원 판례를 그렇게 찾아봅니다. 대법원 판례랑 요거에서 본 것 같은데 해서 대법원 판례 법률정보처센터 가가지고 계속 대법원 판례를 보거든요. 보면서 아 요거 요렇게 요런 일이구나 저런 일이구나 계속 비교해 보는 거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만 비교만 해도 너무 재밌습니다. 저기서 요런 것만 하고 나면 어때요? 요런 걸 해서 또 새로운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또는 학설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하지 마시란 겁니다. 요건 제가 취미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제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굳이 시간을 내서 뭐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가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어떤지 어떤 법률 규정이 바뀌었는지 아실 필요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알아서 줄여서 알려드릴 테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요구해서 알려드리기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중요한 알짜만 들고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구나. 법률 규정도 따라가고 있구나. 사회 변화, 법률 규정의 해석 변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세상이 바뀌는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는요. 제 꿈이 뭐였습니까? 예, 제 꿈은 장수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기대 여명이 저희 연령대에는 뭐 100세에서 112세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14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바뀌는 꼴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변할지 저는 끝까지 눈에 다 담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공상과학 보면은 뭐 이제 간이 아프면 간 갈아 끼고 심장 아프면 심장 갈아 끼고 팔 아프면 팔 갈아 끼고 빨리 그런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학 발전이 빨리 이루어서 저 장수의 꿈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수의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모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르지만 제 주량이요. 소주 1잔입니다. 한 병도 아니고. 뱀술도 담가먹고 생겼는데 말술 뭐 밤새도록 마시고 아침에 강약같이 생겼는데 네 그렇게 생겼지만 소주 한 잔 마시면 제 취사랑이에요. 뭐 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잔을 먹고 나면 술이 분해가 안 돼서 다음 그 상비약이 있거든요. 지금 주머니에 있습니다. 술 마실까봐 들고 다닌 건데 요거는 제가 숙취제거로 요 상비약을 먹지 않으면 응급실 가야 됩니다. 다음날 링거를 꼴 정도로 굉장히 숙취 고통 때문에 술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당연하죠. 술도 못 마시는데 담배 피겠습니까? 담배도 핀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 딱 대봤거든요. 한 번 됐을 때 왜 남자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뭐 이제 담배 피면은 뭐 살인도 면할 수 있다. 살인이 살인충이 멈는다 이래가지고 한번 제가 고참한테 굉장히 막 육사발 나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고참이 와서 담배 한 대를 주는 겁니다. 야, 쭉 이거 한 거 먹으면은 담배 피면은 자, 니 좀 참아진다 펴라 하고 주는데요. 굉장히 귀한 담배. 그래서 피는데 한번 딱 입에 갖다 대는데 냄새가 너무 역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딱 버렸더만 예, 더 두 배로 죽사가 났습니다. 귀한 담배 버렸다고. 그 이후로 저는 담배 연기라는 담배라는 영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저는 착실합니다. 왜? 장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ENFP는 뭡니까? ENFP 굉장히 활동가거든요. 열정적이고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열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에너지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딸려서 내일의 에너지를 땡겨 쓰고 모레의 에너지를 미리 땡겨 쓰고 벌써 한 달, 한 1, 2년치를 땡겨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커피 쓴 것만 좋아해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메리카노 이런 것만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홍삼 음료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예. 그럼 네 친구 있나? 라고 하는데, 제 친구 똑같아요. 제 친한 친구도 몇 명 있는데, 걔들도 술, 담배 못 하고요.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만나면 하는 게, 뭐, 1차부터 5차까지 먹는 거. 1차 커피숍, 2차 고기, 3차 뭐, 전, 4차 뭐, 아이스크림. 디저트 먹고 집에 각자 운전해서 집 갑니다. 술 한 병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으니까, 저도, 걔들도 다 장수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활동적인 성격을 뭐 나머지 외부에 쏟지 않고요. 다 이렇게 뭐 정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정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합격을 시키기 위한 목표만 이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었고 공부하신다고 자 만방에 다 선포하고 오셨습니까? 다 알려주고 왔어요. 친구들한테 나 공부할 거니까 건들지 마라. 합격할 거다. 그럼 친구들 뭐라고 합니까? 예? 친구들 아유 꼭 합격해라 합니까? 네가 하나 보자입니다. 가족들한테도 자 오늘 내 공부할 거니까 다가오는 설날 설 못 갑니다 라고 하면요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합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붙나 보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합격을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직계 가족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자식간 요 정도 그리고 한 명 더 추가한다면 저희 학원에 있는 학원 운영진과 강사들 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 합격을 제일 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소원은 여러분의 합격이에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믿고 따라오시면 고득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시법 편안하게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자 저 믿고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저 이제 이만큼 알려드렸으니까 저놈 저거 믿고 따라가면 실패는 안 하겠네, 헛짓은 안 하겠네 생각 좀 드나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아까 좀 전에 네가 뭔데라고 하시면 그래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왜 그러냐? 이유는요 저에 대한 정보 은밀하고 내적인 이런 ENFP까지 저 혈액형까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어요. 저의 정보를 공연히 공중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 판단이 섰고요. 판단에 따라 여러분이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뭐한 거다? 바로 공시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요. 어떤 과목입니까? 먼저 부동산 민법에서 배우셨죠. 토지 건물을 통틀어서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그럼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방법이 공시법이란 겁니다. 우리 과목이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공시법은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과목. 네, 잘 알겠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왜 공인중개사가 봐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왜 배워야 한다면 그 중요성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공시법 강사 때문에 아니라 공시법은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를 보다 공인중개사답게 전문적으로 전문직이 될 수 있는 이 과목이 바로 공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여러분들 자 땅이라고 아파트 토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감이 안 오니까 우리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핸드폰, TV, 핸드폰, TV 또는 냉장고. 자, 이렇게 가전을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엄마, 아빠, 자, 핸드폰 바꿔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아, 엄마 됐다. 참 됐다. 그런데 삼성이 좋더라. 뭐 접었다 폈다가 좋더라. 그 말 마십니다. 뭐 나는 필요 없다. 삼성이 좋더라. 이러십니다. 또요. 또 할머니 냉장고 바꿔드릴게요. 엄마 냉장고 바꿀게. 아이고 엄마 됐다. 있는 거 쓰지. 그런데 냉장고는 가전은 LG라더라. 다 LG라더라. 뭐 이런 한마디 하신다고요. 또요. 또 저희 요 최근에 저희 조카가 중학교를 갔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그냥 넌지시 선물을 뭐 사줄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애야 와봐라. 동건아 네가 뭐가 필요하노라고 하니까요. 이 조카가 딴 건 필요 없어. 다 있어요 삼촌. 다 있는데 요 아이폰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다란 말이죠. 지금 보고 내가 가격이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요. 폰 하나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요건 좀 생각 좀 주고 미뤄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당장에 사지는 못하고 요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TV다, 핸드폰이다라고 한다면 당장 가서 백화점 가서 자 제일 좋은 거 주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호하는 브랜드가 뭔지, LG를 살 건지, 삼성을 살 건지, 또는 애플폰을 살 건지, 또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메이커가 아니라 고가가 아니라 나는 가성비 좋은 중국 거 샤오미라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정했죠. 브랜드 정하면 또 사러 갑니까? 아니에요. 이제 가격을 알아볼 거예요. 가격대는 뭐 수십만 원에서 얼마? 뭐 비싸봐야 1,000만 원. 자, 한도를 정할 겁니다. 한도 정하면 바로 사갑니까? 1,000만 원짜리 주세요 합니까? 아니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후기들을 본다고요. 후기들을 봐서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성능을 가졌는지, 디자인을 가졌는지, 고장이 났을 때 AS는 어디서 받을지, AS는 편리한지, 아니면 AS가 안 되는지, AS가 받지 못해서 그냥 사는 값을 한 번 더 사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구분한다고요. 해서 나는 정했다라고 하지만 정해지면 삽니까? 아직도 못 사요. 어디를 갑니까 이제? 자, 현장에 가서 만져봐야죠. 자, 오프라인 가가지고 만져본다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서 만져볼 수도 있고요. 하이마트, 전자랜드 가서 직접 기계를 만져볼 거예요. 만져보면 삽니까? 좋네 하고 사요? 아닙니다. 집에 와서 기다리죠. 어떻게? TV 홈쇼핑에서 싸게 할인가가 풀리기를, 또는요 인터넷 마켓에서 할인 쿠폰이 들어오기를, 멤버십 쿠폰이 들어오기를, 또는요 하다가 안 되면 너무 정급하신 분은 백화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하이마트, 전자랜드, 또는 나는 됐다, 우리나라 삼성, LG 제품을 블랙 프라이데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역수입 직구하니까 더 싸더라. 희한하게 우리나라 건데 미국 사니까 더 싸더라. 나는 직구할란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구할 겁니다. 유통 채널 구해서 당장에 삽니까? 좀 전에 말한 할인 쿠폰 받기까지를 그렇게 기다리고요. 할인 쿠폰 받기까지 기다려서 어떻게?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한 달만 사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고민해 놓고 못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유, 뭐 좀 더 쓰지. 이해되겠습니까? 꼴랑 얼마짜리? 수십만, 1,000만 원짜리 꼴랑 사면서 이런 정보를, 모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해서 살지 안 살지를 여기서 시간이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못 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꼴랑 얼마짜리? 수십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하면서, 아니 교수님, 선생님, 1,0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무시합니까? 꼴랑이라뇨, 1,000만 원인데 라고 한다면, 아유 꼴랑 맞습니다. 꼴랑 1,000만 원짜리예요. 왜요? 1,000만 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문 자격증이 되어서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다루는 물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짜리예요? 예, 맞아요. 기본 수천만 원. 땅 뭐 10만 원, 20만 원 합니까? 기본 수천만 원에서 최근에
기본이 10수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10조짜리 옛날에 한전부지가 있었잖아요. 10조짜리까지 어떻게 우리 가격은요 수천만, 기본이 수천만 원이고 최고는 조 단위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는요 꼴랑 1,000만 원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천만 원, 수억짜리 사면서 이렇게까지 정보를 모아보고 수집본 적이 있냐 한번 따져봅시다. 뭐 최근에 아파트 사셨거나 뭐 2, 3년 전에 뭐 꼭지 사셨거나 했을 때 어떻게 샀습니까? 그때는 묻지마 부동산 어때요? 자, 누구 아빠야, 누구 엄마야, 지금 내 친구 옆에서 무슨 아파트 샀다는데 야, 일주일 전에 1억이 올랐단다. 뭐 눈 깜빡깜빡하니까 2억이 올랐단다. 2배가 됐단다. 또는요. 야, 학교가 생긴다던데, 도로가 생긴다던데, 또는요, 지하철이 뚫린다더라, 백화점이 생긴다더라, 하더라. 얘는 정보입니까? 소문입니까? 소문. 그러면 소문만 듣고 정보 분석도 안 하고, 그래, 그럼 나도 사야지. 막 너도 나도 막 집 사고, 빚내가 집 사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2, 3년 전에. 어때요?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뭐 10조짜리를 지 맘대로 덜컥덜컥 사고 판다는 거예요. 정보 없이.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올바른 가치 판단이 되어서 올바른 정보를 봐서 가치 투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요.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 거짓 정보로서 정보를 분석하지 않고 수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고 뭡니까? 손실이 나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이 날아갈 판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뭐 취미삼아 아이고 뭐 아파트 물타기 뭐 사가지고 2억 떨었다? 그럼 2억짜리 아파트 2채 물타기 해가지고 뭐 평당가를 낮추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한번 사고 나면 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쇼핑이잖아요. 또는 일생일대가 아니라 2대, 3대째 모아온 전 재산이 날아가는 그런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를 안 해서? 정보를 분석을 안 해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에서 그렇게 중요한 무엇을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란 겁니다. 정보를 보고 똑바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지 아이고 뚫린다던데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보를 보고 정확하게 정보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공인중개사가 되고요. 공인중개사를 보다 공인중개사답게 전문직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공시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뭐 빌라왕 건축신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전세 사기에서요. 빌라왕, 뭐 인천에서 빌라왕, 뭐 건축왕, 빌라신까지 나타났습니다. 총 5천 세대 사기에서 3천억에서 5천억 피해자가 발생하는 얘도 거의 뭡니까? 정보를 깜깜이 정보로 봤다는 겁니다. 아니 대장 등기 봤을 거 아닙니까?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대장 등기 보고 뭘 맞춰봐야 됩니까? 소유자도 확인을 해야 돼요. 소유자한테 통장에 입금하고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뭐 싸다더라 뭐 한다더라 얼마다 하더라 하니까 그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보는요 시험에 총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적에 관한 법 12문제 그리고 등기법에서 12문제 총 24문제가 나오는데요. 40문제라던데요? 네, 맞습니다. 공시법만 24문제 추가해서 세법 16문제 추가해서 총 40문제입니다. 총 40문제 중에 우리는 60점을 받아야 되고요. 60점을 받아야 되고 합격은 24문제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지금 전국에서 1등 수석 뽑는 게 아니라 24문제만 맞으면 합격이란 겁니다. 그래서요. 자, 단순하게 보면 자, 세법 반타작 8문제 그리고 총 24문제 8문제 빼면 합쳐서 16문제를 저희가 목표를 삼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통상 목표는 자, 지적 공시 합쳐서 지적 등기 합쳐서 공시법에서 16문제를 목표로 많이 잡으시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만 따라오시면 18문제에서 21문제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맞춥니다. 그러면요. 자, 세법 8문제 맞춘다고 치고 합치면요. 5점에서
5점에서 10점이 남습니다. 5점에서 10점이 남으면 그 5점 10점 네, 공법에 떼줄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점수를 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과목이지만 24문제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수업을 할 거예요. 2주에 수업 한 번씩 하면서 다른 과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과목에 점수를 떼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과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때려 외우거나 찍는 과목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과목이라고. 자,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여러분의 효자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라고 한다면, 네, 수업을 하기 전에 예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왔다. 교수님, 선생님, 저 예습을 한 3시간 해왔거든요. 보면 이상한 거 해왔어요. 뭐 30년 전에 한 문제 나왔을 법한 거. 안 나오는 거. 그럼 제가 아이고 공부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깨지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딴 걸 하지. 예습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예습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에 체크하고 별표한 거 요거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만 복습만 하시라고 합니다. 복습만 하시면 복습을 한 거, 뭐 처음부터 수업 다시 한번 강의를 1번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거 아닙니다. 복습할 때는요, 수업 중에 제가 체크하고 별표 치고 했던 부분, 전달했던 부분, 요 부분 알고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다시 집에 와서 보는 거. 그것만 하시면, 요런 복습만 하시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요런 복습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18문제, 21문제. 어디서? 공시법에서 24문제 중에서 이 정도 점수 받아서 어디에 다른 여타의 과목에 점수를 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 하시면 믿고만 따라오시면 출석만 하시고 학원만 하시면 어떻게 복습만 하시면 여러분 합격이 충분합니다. 되었습니까? 복습만 딱 하시는 거예요. 예습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정도만 하시면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하시고 복습했습니까? 제가 맨날 물어볼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했습니다. 어느 정도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절대 외우고 다 알아온 얘기가 아니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오라는 그런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그럼 우리 공시법이 어떤 과목인지 전체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은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부동산 공시법은 좀 전에 했잖아요. 예, 맞아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방법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시법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법을 배우는 게 공시법인데요. 자, 이 공시법은 크게 2가지 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법률만 따로 떼서 우린 것을 지적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적법과 더불어서 부동산 등기법. 자, 이렇게 지적법과 등기법 2가지를 공시법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지적법은요, 말 그대로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만, 토지에 관한 정보만 어디에? 대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적 공부라고 할 거고, 토지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법을 지적에 관한 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토지 건물이었죠. 토지뿐만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 맞아요. 등기부 잘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등기부에 등록하여 기록하여 보여주고 알려주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 공시법이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공시법은 요 2가지 법을 배워야 하는데 한번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알려주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땅이 있습니다. 제 땅이 아니라 여러분의 땅, 너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의 땅. 얼마짜리? 100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 땅. 자,
100억짜리 땅이 있다고 철 한복판에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100억짜리 땅이 있으면 그냥 은둔형 외톨이처럼 자랑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막 자랑을 해야겠죠. 아, 내가 땅이 있는데 말해 못하나? 아유, 100억짜리 있는데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랑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랑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땅에 어디에 있는 무슨 땅인지를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그게 누구 건지 내 건지 우리 가족 건지 조상님 건지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할 거고요. 이 여러분의 한 필지 토지의 정보라고 할 거고, 그럼 이 정보를 좀 세분화해서 보면요, 이 한 필지 토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 우리는 그것을 사실관계 정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럼 사실관계 정보 어렵습니까? 풀어드릴게요. 자, 현 상태 사실관계 같은 정보는 우린 풀었으면요. 그래서 그 땅 어디에 있는 무슨 땅인데 어떤 땅인데를 우리는 현 상태 사실관계 정보라고 할 겁니다. 자,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서울시 뭡니까? 강남구 삼성동 1집원에 있는 땅이고요. 지목은 토지의 용도는 전입니다. 그리고요, 이 토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우와, 땅 좋네. 여기까지가 어디에 있는 무슨 땅이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현 상태 사실관계 정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남았죠. 그래서 그 땅 누구 건데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누구 거냐라는 법률 관계가 정보가 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현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이 토지에 얽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한 정보를 기록을 할 건데요. 자, 이 법률 관계에 관한 정보 우리는 뭡니까? 권리 관계 정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법률 관계가 어떻게 섞여 있습니까? 라는 정보는 우리는 권리 관계 정보라고 부를 거고요. 권리 관계 정보. 그래서 그 땅 누구 겁니까?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는 땅입니까?를 표시하는 정보이고,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누구 겁니까? 라고 할 거고, 누구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저는 제 이름, 네. 자, 강남구 삼성동 1집원의 1000제곱미터짜리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성배의 땅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현 상태와 그리고 현 상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 현 상태의 토지에 관한 얽혀 있는 법률 관계 정보까지를 자, 사실관계 정보, 권리 관계 정보로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요, 이 토지가 갖고 있는 기본 관계 정보라고 할 거고요. 이 기본 관계 정보는 어디에 공시를 해서 보여주고 알려줄 겁니까? 어디에 기록하여 보여주고 알려주겠습니까? 예, 맞아요. 지적법 위에서 대장에, 등기법에서 등기부에 각각 기록하여 보여주고 알려주고란 거예요. 한번 어떻게 기록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정보에도요,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등기부에도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가 기본 정보로서 각각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용 봅니다. 내용은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집원,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소유자는 주성배고요. 자, 이렇게 대장 정보의 기본 관계 정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기부에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소유자 주성배까지도 하나 다름이 없이 동일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등기가 됩니다. 되었나요? 동일한 정보가
어디에? 대장에도 등기부에도 각각 기록이 되어서 두 군데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원하라고 하는데요. 자, 공시는 이원화가 되어서 등기부에 대장에 각각 기록이 될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자,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우리 공시법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과목이라고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려면 통일해서 하나의 장부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좋지, 두 개에다가 각각 똑같은 내용을 중복하면 틀릴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거 더 부적법한 거 아닙니까? 요건 오히려 낭비 아닙니까? 공시법이 안 맞는데요 라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하나에 대한 깔끔하게 정보 하나로 통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로 통일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원화가 되어서 각각 정보를 나누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원화가 되어서 나누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봅니다.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기본관계 정보는 사실관계 정보와 권리관계 정보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대장과 등기부를 각각 소관하고 있는 관장부서가 다릅니다. 먼저 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국가사무를 위임을 줘서요. 지적소관청을 통해서 대장 정보를 관리를 하는데 얘는요, 보다 정밀하고 밀접하게 관리한 정보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국장인데요. 국장은요, 대장 정보에서 뭐만을, 나는 내 나라 내 토지가 어디에 있는 무슨 땅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현 상태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권리관계 정보 상관없어요. 나는 내 나라 내 토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내 나라 내 토지가 비가 얼마나 오는지, 연평균 강수량, 자 나무 옥수수 벼를 심으면 얼마나 수확이 되는지 수확량, 또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등 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뿐이지, 나는 권리관계 신경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사실관계 정보를 대장 정보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똑같아요. 자, 그래 알겠다. 니는 그렇게 하세요. 나는요 법원입니다. 나는 법원은요 관할 등기소 등기관을 통해서 등기 업무를 보는데요. 나는 사실관계 정보 신경 안 씁니다. 사실관계 정보는 네가 전문적으로 다루지요. 나는요, 법원이 잘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할게요. 뭐 잘합니까? 권리관계 분석, 법률관계 분석을 그렇게 잘합니다. 법원에서. 때문에 자, 나는 사실관계 정보 신경 안 쓸 테니까, 사실관계 정보 신경 안 쓸 테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 정보를 보다 정밀하고 밀접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자,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였을 때 전세권에 얽혀 있는 법률 관계. 자, 그리고 소유권자의 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담보 맡겨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저당권과의 관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까? 임차권과의 관계, 법률 관계를 제가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신에 뭐는 사실관계는 신경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원화가 된 이유는 국장이 사실관계 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법원의 등기관이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 정보를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상세히 관리하기 위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 현행 체제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신경 쓰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교할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면 먼저 기본 관계 정보입니다. 우리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어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요, 기본관계 정보라고 했잖아요. 이 기본관계 정보는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때문에 얘는 아예 생겨날 때부터 일치되는 정보라는 거예요. 일치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요, 이 일치가 깨지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불일치가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일치화가 필요합니다.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원화가 된 이유와 이원화가 되었을 때 보다 정밀하게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있었죠. 얘는 애초부터 다른 영역입니다. 신경 쓰는 영역이 다르고요. 관리되는 영역이 다른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애초부터 불일치로 발생했습니다. 얘는 일치할 필요 있다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아예 애초부터 불일치이기 때문에. 자, 차이점입니다. 일치했기 때문에, 일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계속 일치를 시켜줘야 돼. 얘는요, 애초부터 불일치했기 때문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그 모습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제 거예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지번에 이 1000제곱미터짜리 100억짜리 땅이 있는데 요걸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작자가 안 나섭니다. 전이라서 그런가? 100억이라서 그런가? 자, 지목을 먼저 우리는 이것을 지목이라고 하는데, 지목은 뭐라고, 무엇을 지목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기초과정에 한 거 기억납니까 혹시? 지목 뭐였어요? 토지, 맞아요. 토지가 가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용도로 구분한 목을 우리는 지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 등에 이용하는 토지를 우리는 전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밭입니다. 밭. 자, 삼성동 1지번에 밭이 100억짜리가 있는데 안 팔려요. 밭이라 그런가? 전이라 그런가? 그러고 해서 형질 변경을 해서요, 이 밭을요, 지목을 변경을 합니다. 대는 뭐예요? 대는 영구 건축물 그리고 그 부속 부지를 대라고 하고요. 대로 바꿨으면 이제 여기는 아파트가 올라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땅입니다. 밭보다는 대로 바꾸고 나니까 훨씬 잘 팔리겠죠. 그래서 대로 바꿨습니다. 사실관계 정보를 전에서 대로 변경했어요. 자,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이 현 상황을 또 기록해서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자, 어디에 띄어가 됩니까? 대장에 띄어가 됩니까? 등기부에 띄어가 됩니까? 대장에. 왜요? 맞아요. 사실관계 정보는 대장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장에 지적소관청이 띄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띄어가서 소관청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꿨으니 바꿔주세요 신청을 하면요, 지적소관청은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지목이 바뀌었네요,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지목, 토지 이동, 지목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자, 지목이 대로 바뀌고 나면 어때요? 지목이 대로 바뀌고 나면 일치했던 내용인데 등기부와 공부가 불일치가 발생했네요.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자, 얘들은요, 일치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때문에 불일치를 일치시킵니다. 자, 불일치를 일치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국장이 지적소관청에 부를 겁니다. 등기관 지적공부에 사실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었거든. 사실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었으니 등기부도 불일치를 맞춰주세요, 불일치를 일치시켜주세요 라는 절차의 뜻으로 등기부를 바꿔주세요,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할 겁니다.
그럼 자, 변경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 정보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절차로서 변경 등기 촉탁을 할 거고요. 자, 변경 등기 촉탁을 받아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부를 딱 열어보니까 지목 이대로 전으로 불일치하네요. 그러면은 변경 등기 촉탁을 받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요, 촉탁에서 전을 대로 변경 등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한다? 불일치가 다시 일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나요?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키는 절차였습니다. 또 사실관계 정보를 불일치를 일치시켰으면 이제 권리관계 정보도 한번 일치시켜 봅시다. 불일치 만들고. 자, 이렇게 지목을 대로 바꾸니까요, 불이 나게 팔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성백에서 삼성동 1지번의 땅을 진도준이라는 놈이 사갑니다. 뭡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얘가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성배에서 진도준으로 소유자가 변경이 됩니다. 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권리관계 정보가 변경이 됐죠. 권리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면 이 변경된 모습을 기록을 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뛰어갑니까? 대장에 뛰어가요? 등기부에 뛰어가요? 등기부. 왜요? 맞아요. 권리관계 정보는 등기부가 우선이 됩니다. 때문에 자, 권리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었으면 관할 등기소 등기관을 찾아서 등기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소유자 바꿔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요, 형식 심사 서면만 심사를 해서 등기관은요 어떻게, 자, 소유자를 주성부에서 진도준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거고요. 자, 등기하자마자 어떻습니까?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가 발생했죠. 오늘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불일치가 발생했네요. 일치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소유자가 변경되면요, 불일치가 발생했으면 이제는 누가? 법원이 국장을 부를 겁니다. 자, 소관청 우리 등기부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거든. 소유자 변경됐으니 지적공부 등기부에 맞춰주세요. 불일치를 일치시켜주세요. 소유자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할 거예요. 자, 소유자가 주성배에서 진도준으로 바뀌었으니 변경해주세요. 일치시켜주세요. 사실을 통지하게 되면요, 사실을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등기부 보니까 주성배 진도준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주성배에서 진도준으로 소유자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불일치가 다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자 변경 사실 통지를요, 권리관계 정보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절차라서 소유자 변경 사실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본관계 정보에서는 변경 등기 촉탁과 소유자 변경 사실 통지로서 어떻게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부분이에요. 또, 자, 이 진도준이요, 여기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거예요. 자,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전세권 저당권을 등기를 하겠죠. 전세권 저당권을 등기를 하고 나서는 자, 등기부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으니 지적공부 전세권 저당권 맞춰주세요 할 필요 있다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얘는 등기사항이 아니거든. 아웃 오브 마인드, 관심 밖이에요. 신경도 안 씁니다. 반면에 또 볼까요? 자, 국장이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였는데요. 1년에 1000mm가 내렸는데 이제는요 1000mm가 아니라 1200mm로 좀 강수량이 늘었습니다. 또는 평균 수확량이 쌀 5가마가 났는데 이제는 쌀이 10가마가 나요. 그럼 사실관계 정보가 변경이 됐죠. 사실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었으니 등기부 맞춰주세요. 변경 등기 촉탁할 필요 있다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얘는 등기사항이 아니거든. 이거예요. 자, 1년 동안 할 게 일치시키는 부분, 일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
그리고 자, 권리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등기 촉탁을 합니까? 소유자 변경 사실 통지를 합니까? 통지를 할 거고요. 사실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등기 촉탁을 합니까? 소유자 변경 사실 통지를 합니까? 촉탁 맞아 이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할 게 오늘 요 과정에서 전부 본 부분입니다. 토지에 관하여 대장에 어떤 내용이 등록이 되는지, 등록이 되었을 때 일치시키는 부분인지 일치시키지 않는 부분인지 요 내용들이 1년 동안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배우는데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법을 배우면 아이고 두 배나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두 개가요 전혀 생판 나면 아닙니다. 지적법과 등기법은 어때요? 두 가지는 우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방법을 배우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절차법입니다.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지적법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공부하고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하고 양 2배, 3배, 5배 시험장 가면 한 개도 몰라요. 한 개 헷갈리잖아요. 다 틀립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찍거나 그냥 때려 외운다고 표시하는데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두 가지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같은 부분은 묶어서 떼낼 거고 시험은 같은 부분에서 나오겠습니까? 차이 나는 부분에서 나오겠습니까? 차이 나는 거 다른 부분 예외적인 부분 그 부분만 따로 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양은요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 줄 거고요. 시험장 가면 반대급부로 머릿속에 떠올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5배, 3배 향상될 겁니다. 수험적 합성이 훨씬 높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비슷한 부분 떼내고 차이 나는 부분 그 부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1년 동안 하시면 돼요. 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첫째 시간에 했던 게 우리 1년 동안 배울 건데 자, 첫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면 그렇게 잘해요. 다 맞춘다고 물어보면. 근데 이제부터 시간을 계속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살을 붙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복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냥 외우고 그냥 찍게 되면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요런 시스템이라 요런 체계다라는 것만 신경 쓰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법부터 이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